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내란 사태 47일 만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이 과정을 지켜본 충북 도민들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또 한편 법원 폭력 사태 여파로 경찰은 법원 등 공공기관에 대한 경비를 강화했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민들은 내란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으로서 윤 대통령 구속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지은 죄가 있으니까 구속되는 건 당연하다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탄핵 심사할 때도 변호인들은 다 답변도 못하고 그건 당연히 잘못됐으니까 답변도 못할 정도고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원에서 난입하고 한 거는 영 잘못된 일이죠. 법치국가에서 일단은 법을 지켜야 되는 거지, 국민은. 물리적 폭력까지 벌어지자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국민들을 분열시키기만 한 것 같아요. 자신의 의견이랑 맞지 않다고 해서 무단으로 침입하고 기물을 파손하고 이런 걸 보니까 앞으로 점점 어떻게 될까. 한 달 넘게 이어지는 혼란 전국에 사회 진출을 앞둔 취준생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사회에 진출을 해야 되는데 사회가 약간 뒤숭숭하다 보면 진출하기 무서운 것도 있고. 한편 대통령 구속이 잘못됐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구속이 하지 말고 그냥 어차피 그 절차를 밟아가면서 하면 되지. 어디 대통령이 도망가야 안 도망가잖아. 법원 폭력 사태 이후 충북경찰청은 법원을 비롯한 주요 공공기관과 정당 당사 등을 중심으로 순찰과 경비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설을 앞두고 재래시장 주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이 최대 200만 원까지 15%나 할인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중단되면서 온누리 상품권에 구매자들이 대거 몰린 건데요. 하지만 디지털 거래가 안착하지 않은 지역에선 여전히 종이 상품권으로만 거래하는 곳이 많고 정작 쓸 곳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채와 고기 등 신선식품을 파는 충주의 재래시장 거리. 상당수가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어 온누리 상품권 앱에서 충전해 결제를 연동시킨 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는 사람들만 이용할 뿐 이용률은 저조합니다. 또 다른 결제 방식인 모바일 전용인 온누리페이가 가능한 곳도 거의 없습니다. 그거 갖고 오시는 분은 별로 없어. 그래서 또 어쩌다 오셔도 못 해주지. 우리. 업체가 QR코드를 구비하지 못한 건데 그나마 몇 달 전 등록 신청을 했다는 이 가게는 최근에서야 승인 문자를 받을 정도로 현장 보급도 빠르지 않습니다. 제로페이 신청 단체로 해라 그래서 필요하시면 하라고 그래서 필요성을 느껴서 하게는 됐었죠. 근데 아직 저거는 안 돼갖고. 이 때문에 아직도 온누리 상품권을 종이, 지류로만 거래한다고 인식하는 가맹점도 상당수입니다. 카드는 안 되는데요. 온누리 상품권도 카드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는 잘 모르는데. 하지만 지류 온누리 상품권은 최근 대구의 한 점포에서만 수십억 원의 부정 유통 의심 사례가 적발되는 등 이딴 부작용으로 개인 구매 한도와 발행을 줄이는 추세입니다. 이 때문에 오는 설 명절에 기업들의 대량 구매가 백화점이나 대기업 프랜차이즈 상품권으로 이동하진 않을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자유시장 같은 데는 종이 상품권을 1년에 몇십억씩 걷어들이거든. 우리도 팍 주는 거지 이제. 정부는 침체된 내수 진작을 위해 온누리 상품권 발행액을 사상 최대인 5조 5천억 원까지 올려잡았지만 할인을 디지털 판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직 디지털 거래가 안착하지 않은 지방 소도시들을 중심으로 직접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충북도의회가 고려인 동포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를 마련합니다. 충북도의회는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고려인 주민지원 조례 전부 개정안과 고려인 동포 유학생 지원 조례안을 심의합니다. 고려인 주민지원 조례 개정안은 도내 3,500여 명의 고려인 주민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과 통합지원센터 운영 등의 근거를 담았습니다.
유학생 지원 조례안에는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을 희망하는 고려인 동포의 학업 지원과 정착을 돕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 조례도 개정해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시행됩니다.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카이스트 부설 AI 바이오 영재학교 설립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AI 바이오 영재학교의 2027년 개교를 위해 올해 설계를 마치고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정부 예산을 통해 설계비 31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카이스트는 최근 외부 전문업체를 선정해 학교 건축 설계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또 충청북도는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충북연구원 공공투자 분석센터 사전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예산안에서 초기 건축비가 빠져 추가 경정 예산안 확보가 사업 추진의 속도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근하던 경찰관이 불이 난 차량에서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구조했습니다. 충북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 김정진 경장은 어제 새벽 2시 10분쯤 청주시 남일면 삼순환로 효촌 분기점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퇴근하다 앞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불이 난 차를 발견하고 운전석에서 의식을 잃은 29살 남성을 구조했습니다. 구조 직후 차량은 전소했고 이 남성은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에어로K 항공이 청주발 국제선 노선의 여름철 일정을 공지했습니다. 공지한 노선은 청주에서 출발하는 오사카와 도쿄, 삿포로, 타이베이, 다낭, 클락 등 모두 6개 국제선의 3월 30일부터 10월 25일까지의 일정입니다. 에어로K는 하계 스케줄을 공개함에 따라 내일 오전 11시부터 24일 오후 3시까지 조기 할인 항공권 판매에 들어갑니다. 충주의료원이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낸다고 밝혔습니다. 충주의료원은 지난해와 올해 정형외과와 외과 등 7명의 전문의를 새로 채용했고 지난해 입원 환자도 전년 대비 4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이었습니다. 잠시 후 스포츠 뉴스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